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 현재 이집트는 전 국민의 90%가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문화권이다. 하지만 기원전 3150년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제1왕조 메네스 왕부터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을 거쳐 30왕조까지 3000년에 이르는 고대 이집트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나일강. 이집트의 거의 대다수 도시들은 나일강변에 있고 8천만 명이 넘는 인구 또한 대부분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나일강가에 살기 시작한 것은 약 10,000년 전부터다. 강가에서 농사를 짓는 함디 샤베르 씨. 일을 마치고 온 가장을 아이들이 반긴다. تفضلوا تعالوا تعالوا تفضلوا ده بيتي هذا بنتي ولدي ياسر يوسف آمنة طارق محمد حجة الحجة ماما ماما سلام 함디 샤베르 씨는 5남 1녀 중 5째다. 모든 형제들이 한 마을에 살며 함께 농사를 짓는다. أنا كويسة يعني بنفسهم بنفس العيال يعني من حيث هم كويسين أنا كويسة يشتغلوا في الزرع. 전통 화덕에서 구워낸 빵 에이쉬는 이집트인들의 주식이다. 에이쉬와 홍차만의 소박한 식사. 에이쉬는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 1년 내내 거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의 나라 이집트. 나일강이 없다면 밀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빵을 만들 수도 없다. فياخذ 6 شهور بنزرع زرعة واحدة في السنة اللي هو القمح اللي هو عشان الخبز والكلام ده. فبعد كده بنزرع اللي هو الذرة الشامي. 7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함디 샤베르 씨. 온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나일강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다. يعني أنا ما نستطيع عشان نعمل حاجة بدون المية. النيل كل حاجة عندنا. لا دلوقتي في مية بيعمل المية دي حاجة مفيدة جدا. اللي هو الفيضان حاجة مفيدة لي يعني أنا في شهر 5 شهر 6 بنلقى المية دي كلها نيل. المساحة دي بتبقى كلها نيل. بتاخد شهرين فلذلك تديني خصبة. بتدي خصبة في الأرض. بعد كده بنعرف نزرع والكلام ده. بتبقى حتى الزرع حلو. 비가 내리지 않아도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나일 강물로 인해 이집트의 농사는 매년 풍년이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풍부한 곡물 창고와도 같았다. 맨나의 무덤 벽화에는 수천 년 전 나일강가에 살았던 이집트인들의 곡물 수확 장면이 그려져 있다. 풍년이 든 밀밭에서 사람들이 분주하다. 바구니 가득 밀을 옮기고 황소들이 발로 밟아 밀껍질을 벗겨내며 밀과 결을 고르는 손길은 일사불란하다. 세금을 매기는 사람과 매를 맞는 사람. 이 사람은 세금을 늦게 낸 탓일까? 부조로 새겨진 카금리의 무덤 벽화는 나일강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강을 건너는 소떼와 송아지를 공격하는 악어와 하마,
이를 물리치는 사람들의 바쁜 손길. 솥대를 보호하기 위한 남자의 표정이 사뭇 비장하다. 모든 벽화 속의 나일강은 물고기가 지천이다. 아무 곳에나 낚시를 들이워도 될 만큼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한껏 누리며 살았다. 아프리카 적도 지방인 부룬디의 한 샘에서 발원한 백나일과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 시작된 청나일은 누비아 사막에서 합쳐져 이집트를 관통한다.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이집트는 지정학적으로 천연의 요새였다. 이런 안정된 여건 속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이 탄생될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봄에 내린 엄청난 양의 비는 매년 나일강의 범람을 가져왔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는데 이집트인들은 이 재앙을 이겨내기 위해 화학을 발전시켰다.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그들의 지혜가 바로 나일로미터다. 나일강의 범람 정도를 측정해 한 해의 농사와 수확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강의 수위에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الفيضان بالنسبة لمصر القديم كان من 14 ذراع اللي هو حوالي 57 سنتيمتر. كان من 14 ذراع إلى 18 ذراع هو الفيضان الملائم للزراعة في مصر. أقل من ذلك يؤدي إلى نقص المحصول، أكثر من ذلك فهو فيضان أكثر من اللازم. وبالتالي فقياس ارتفاع الفيضان وملائمة الفيضان كان هاما للمصري القديم. 나일강의 수위와 주기적인 범람 시기를 수치로 기록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확한 계산이야말로 모든 해답의 열쇠라고 생각했다. 물이 빠지면 항상 토지의 경계선을 새로 그어야만 했는데 정확한 계산과 측량을 통해 땅의 분쟁을 없앴고 나일강의 범람 때마다 매년 되풀이해온 덕에 고대 이집트에선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했다. 범람 후 상류에서 쓸려온 비옥한 진흙 때문에 농사는 늘 풍년이었다. 그래서 제방을 쌓기보다는 강의 수위가 낮아지기만을 4개월 동안 기다린 것이다. 나일강의 범람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나일강의 범람 시기에 사람들은 공공노역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피라미드다. 400년간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 피라미드가 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었던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천문, 지질, 수학, 토목, 건축 등 모든 학문과 지혜가 망라된 집합체다. 세계 최대의 석적 건물인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2.5톤 크기의 돌을 230만 개나 쌓아 만들었고 그 높이만 147m다. بالنسبة للهرم الأكبر أو هرم خوفو النظرية المقبولة حتى الآن بالنسبة للأثريين الرامب، نظرية المنحدرات، منحدرات صاعدة بتطلع حوالين الهرم كلما بيرتفع في البناء إلى أن يصل إلى قمة الهرم، وبيبدأ يحط اللي احنا بنسميه الكيسنج ستونز أو الغطاء الخارجي اللي هو من الحجر الجيري الجيد، ويبدأ يشيل الرامب أو المنحدر هو ونازل. 이집트 전역에 분포한 피라미드는 90여 기. 그중 완전한 정삼각형으로 사각뿔 형태를 갖춘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중앙에 왕의 묘실이 있다. 강면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무게중심엔 우주의 에너지가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묘실 입구를 지나쳐 상승 통로를 따라가면
왕비의 묘실 입구와 만난다. 40m를 들어가면 높이 8.5m, 길이 48m의 대회랑. 천정은 네어사키로 돌의 하중을 분산한다. 피라미드 안에서 가장 큰 방인 왕의 묘실. 여기가 사각뿔 피라미드의 무게중심이다. 피라미드는 기하 형태와 숫자를 통해 우주의 비밀을 지상에서 표현한 것이다. 태양신앙이 파라오에 대한 신앙이었던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는 절대 왕권의 상징이었다. 태양과 파라오를 신격화한 이집트인들의 강렬한 염원을 담아 표현한 것이 피라미드다.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 70도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에 미로가 이어진다. 쿠프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작지만 대회랑의 천정은 돌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네어사키로 그 형태가 같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으면 영생하기 위해 태양광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영생하고자 했던 파라오들은 왕에 즉위하면서부터 자신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다. 파라오는 왕일 뿐 아니라 신의 대리인이었다. 나는 이 모래 속에 묻혀있다. 괴로우니 모래를 치우고 날 꺼내주면 널 이집트 왕으로 만들어주마. 잠에서 깬 왕자는 부하들을 모아 모래를 치워줬고 몇 년 후 투트모세스 4세는 왕이 됐다. 길이 73m, 높이 21m의 스핑크스는 완성 당시 채색돼 있었다고 전한다. 사자의 몸통과 인간의 얼굴을 한 스핑크스는 사자의 용맹함과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 생명과 부활의 세계인 동쪽을 바라보는 스핑크스. 일출이면 맨 먼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를 두고 지평선의 태양신 하르마키스라고 불렀다. 스핑크스는 태양신 라의 화신이자 곧 파라오를 의미했다. 파라오가 세운 피라미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동안 피라미드 건설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불안한 강물에 배를 띄워 거대한 돌을 더욱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고, 농한기인 덕분에 농부들을 공사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었다. 쿠프의 대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연 10만 명, 털을 닦는 데 10년, 돌을 캐 운반해 쌓는 데 20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다. بالنسبة للعمال بناة الأهرام، طبعا احنا عندنا اكتشفنا هنا في منطقة جنوب أبو الهول المقابر العمال والقرية اللي هم سكنوا فيها، اللي هم بنوا الأهرامات وبنوا المعابد وبنوا المقابر كذلك في منطقة الجيزة. اكتشفنا شيء شيق جدا بالنسبة للعمال، إن هم كانوا حوالي 20,000 عامل وليس 100,000 عامل كما كان يقول هيرودوت. 20,000 ما بين 20 و 30,000 عامل كانوا بيعملوا لهم عملية الروتيتنج، أو إن هم يبعتوهم يشتغلوا وبعد كده يودوهم في بلادهم تاني ويجيبوا ناس تانية بحيث إنها كأنها بريك، فما كانتش العملية عملية عبودية. وكان اكتشفنا برضو شيء جميل إن هم كانوا من جميع بلاد مصر، كانوا بييجوا يشاركوا في المشروع الملكي ويروحوا تاني. واكتشفنا ان هم كانوا طبعا بيمدوهم بكل انواع الاكل والامكانيات عشان يشتغلوا ويعيشوا هنا، فالعمليه ما كانش فيها. 전국토의 95%가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집트. 그들은 그 많은 돌을 어디서 구해온 것일까?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900km 떨어진 아스완은 화강암 산지로 유명하다.
이곳 채석장엔 미완의 오벨리스크가 있다. 화강암 덩어리에서 오벨리스크의 형체를 갖추다 만 돌에는 도랑이 만들어져 있다. الشق ده ماشي لحد الاخر. الشق ده من هنا ومن الناحيه دي. لان هم لما لقوا العمليه كده راحوا سابوها مكان. 오벨리스크가 만들어지던 당시의 이집트는 청동기 시대였다. 청동기로 화강암을 잘라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대한 화강암을 잘라낼 수 있었을까? 화강암보다 강도가 높은 현무암을 이용해 오벨리스크의 형체를 갖춘 뒤 이집트인들은 나무와 물을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بتشال بالهلب اللي انا قلت لك عليه مش في هلب بيرموه في الميه زي السفينه اللي بتمشي في البحر في هلب الهلب لما بيجي يرمي الهلب في مكان بيروح الهلب يوقف في وقفه الهلب الحبال والميه بتروح شدها الميه قوه دفع الميه لما بيجي السيل بيروح دافعها لقدام كان شغلهم كده تخشى الميه بتروح ترفع 오벨리스크를 떼낸 흔적이다. 이 오벨리스크는 지금 룩소르의 카르낙 신전에 있다. 저 앞으로 물을 채웠던 넓은 공간이 보인다. 또 하나의 미완성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는 중앙에 금이 가서 공사가 중단됐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어떻게 옮겼을까? 길이 41m, 무게 1150톤에 달하는 하나의 석재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 이를 운반하는 데에도 나일강의 범람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채석장 부근까지 차오른 강물은 배의 접근을 쉽게 허용했고 오벨리스크는 나일강을 따라 옮겨졌다. 하트셉수트 여왕의 장제전 벽화에 당시의 장면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고속도로였던 셈이다. وليست مجموعة أحجار إنها كتلة حجرية واحدة المسلة فلذلك المصريين القدماء اختاروا الأحجار لأن الأحجار تستطيع أن تتحمل عوامل الجو وعوامل التعرية. 무게를 견디기 위한 기단을 흑벽돌담으로 둘러싼다. 담 안쪽에 모래를 채우고 경사로를 만든다. 썰매에 오벨리스크를 올려 반대쪽 경사면에서 잡아당긴다. 오벨리스크가 기단 위에 반듯하게 서도록 썰매를 서서히 빼낸다.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방법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다. 단면은 사각형이고 끝은 피라미드 꼴인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앙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다. 오벨리스크에는 파라오의 생애와 업적이 기록돼 있다. 이렇게 국가적인 규모의 토목 사업은 4개월이란 긴 범람의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خاصة ان احنا بنتكلم عن عبقرية في التصميم وعبقرية في البناء في كل حاجة، فالعبودية لا تنتج هذه العبقرية. هو كان طبعا بيرتبط العمل في الأهرامات وفي المشاريع الكبيرة اللي هي المشاريع القومية اللي احنا بنسميها زي الهرم كده، كان بيشتغل في وقت الفيضان، يعني وقت الزراعة لا يعمل الفلاح المصري في المشاريع الملكية. تخلص فترة الزراعة والحصاد، فترة الفيضان ما فيهاش شغل، فبيجيبوهم يشتغلوا في فترة الفيضان. 왕의 권한이 강했던 고왕국은 기원전 2050년경 테베와 아슈트의 전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지방 세력이 강화된 중왕국 시대로 접어든다. 당시 수도였던 테베는 지금의 룩소르 일대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경계로 죽은 자들의 공간인 서쪽과 삶의 공간인 동쪽으로 나뉜다. 동안은 현세의 파라오를 위한 땅으로, 서안은 영원 불멸의 파라오의 땅인 셈이다. 룩소르 서안에는 왕가의 무덤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무덤도 있다. 당시 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 센네페르의 무덤이다.
센네페르의 무덤은 천정에 그을인 포도 가지와 잎, 포도송이로 유명한데 일명 포도넝쿨 무덤이라 불린다. 센네페르는 테베 남부 지역 시장으로 아문 대신전의 정원 관리를 맡던 인물이다. 온통 포도송이로 채색된 천정은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평면이 아니라 울퉁불퉁하다. 센네페르의 아내 메리트, 팔찌와 목걸이 등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했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평화롭다. 무덤 속 벽화에는 센네페르의 생전 모습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다. 센네페르에게는 3명의 딸이 있는데 보호자인 아버지의 무릎을 안고 있는 딸의 모습이 이채롭다. 절친했던 사촌과 여동생 등 가족 모두가 벽화 속에 등장한다. 센네페르의 무덤에는 이름이 다른 6명의 아내가 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는 일부 일처제 사회로 6명의 아내는 불가능했다. 동일 인물이 각각 다른 식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했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 이곳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문다. 테베는 현재의 룩소르다. 지금은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작은 도시지만 전성기 때였던 테베 시절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 중왕국 시대가 시작된 이후 테베는 약 1000년 동안 이집트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서 번영했고 대표적인 상업도시로 기능했다. 각종 물산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고대 이집트에서조차도 최고의 영광을 누린 도시, 그곳이 테베였다. 사막과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이집트. 바다와 나일강에 배를 띄우는 것 외의 이동수단은 낙타였다. من غير جمل ما فيش حياة في الصحراء عشان كده سموا الجمل سفينة الصحراء كنا بنروح بيه الأماكن بنشيل بيه الحاجات الثقيلة بنشيل بيه كل حاجة بتاعنا وكنا بنمشي بيه احنا ممكن كنا بنشد الجمل نمشي برجلينا. 대상들은 다른 나라의 물산들을 들여오기도 했지만 고도로 발달된 고대 이집트의 문물을 사막 너머로 전하는 전령이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상형 문자, 히에로글리프를 썼다. 히에로는 신성하다, 글리프는 색이다란 뜻의 그리스어다. 그리스인들은 상형 문자를 신성한 문자나 성스러운 조각으로 생각했다. 각각의 그림에서 뜻을 해독한 사람은 프랑스의 샹폴리옹이란 학자였다. 대피라미드를 만든 고왕국 시대 쿠프왕의 이름을 써보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1822년 샹폴리옹이 해독할 때까지 약 1200년 이상 풀 수 없었던 수수께끼였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 문자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인류 최초의 종이인 파피루스를 만들었다. 파피루스는 나일강가의 늪지에서 자라는 미나리과 식물인데 당시 이집트의 대표적인 수출품 중에 하나였다. 제작 과정을 보면 먼저 파피루스를 40cm 정도로 토막내 가늘게 결대로 쪼갠다.
그런 다음 물에 적신 파피루스를 판자 위에 올려놓고 평평하게 했다. 직각 방향으로 한 겹을 더 폭에 압력을 가하면 식물의 진이노가 서로 달라붙어 종이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확서인 린드 파피루스. 이렇게 파피루스는 위대한 유산들을 기록하며 인류 문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레크미라는 투트모세스 3세와 아멘호테프 2세에 걸쳐 테베의 주지사였다. 무덤엔 이집트의 법과 세금 등 시민의 생활을 보여주는 벽화가 있다. 특히 테베의 화려함과 번창함을 알려주는 것은 투트모세스 3세의 정복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남부 누비안 지역까지 각종 공물을 받는 벽화가 있다. 누비아, 시리아, 그리스 등 주변국으로부터 공물을 받는 모습에서 강대하고 융성했던 고대 이집트의 힘을 읽을 수 있다. 수공업과 산업의 발달을 보여주는 벽화들도 있다. 고대 이집트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다. 와인 제조 과정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와인은 주로 귀족들이 마셨고 서민들은 맥주를 즐겨 마셨다. 기원전 1570년 아흐모스가 이집트를 재통일하면서 귀족의 계곡은 파라오의 무덤으로 바뀌었다. 다시 중앙 집권 체제가 강화된 신왕국 시대의 서막이었다. 1922년 11월 6일 왕가의 계곡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한 무덤이 발굴됐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도굴되지 않은 채 원형 그대로 발견된 유일한 왕묘였다. 무덤의 주인은 투탕카멘. 9살의 즉위에서 18살에 요절한 비운의 소년 파라오였다. 무덤 안에선 3,500여 점의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 고대 이집트가 황금의 나라였음을 말해주는 진귀한 보물들. 순금으로 만든 관은 무게만 해도 약 110.4kg. 그 얼굴은 황금 마스크로 덮여 있었다. هذا سؤال جيد. المصريين القدماء تجد أنهم كانوا يؤمنون بالعالم الآخر، فكانوا يتخيلون أنهم بعد الموت سوف يبعثون مرة ثانية، فلذلك تجد كثيرا من الملوك على سبيل المثال توت عنخ آمون، رمسيس الثاني، سيتي الأول، سيتي الثاني، وهكذا. أغلب هذه المقابر وجد بها كميات كبيرة من الذهب. 영원 불멸을 믿었던 파라오들은 무덤 안에 황금 부장품을 함께 넣었다. 그래서 왕들의 무덤은 늘 도굴 대상이었다. 당시 이집트가 황금 제국이었다는 증거는 기록에도 나온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테베는 황금이 산처럼 쌓여 있고 100개의 문이 있는 호화찬란한 고도였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그 많은 황금들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집트에 금광이 존재할까? 레크미라의 벽화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벽화엔 금을 캐는 금광이 존재한다. لقد اكتشف المصريون القدماء كثير من مناجم الذهب هنا في صعيد مصر. على سبيل المثال هناك في الصحراء الشرقية بجانب معبد كومومبو اكتشف المصريين القدماء محاجر أو مناجم للذهب. ولذلك لو نظرت إلى اسم كومومبو معبد كومومبو كوم إمبو كوم هذا اسم عربي الذي يعني التل. إمبو أحد الأثريين قال قد يكون هو الاسم الهيروغليفي للذهب أو الاسم المصري القديم للذهب نيبو، وهذا يعني التلال الذهب التي اكتشفت في عهد المصريين القدماء في الصحراء الغربية. 또한 금을 녹이고 불순물을 걸러내며 금세공을 하는 장면이 벽화 속에 남아있다. 고대 이집트의 금세공 기술은 주변국으로부터 명성이 자자했다. 금세공을 비롯한 세공 기술은 지금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칸앤 칼릴리를 찾았다. 32년간 이곳에서 세공 일을 하고 있는 쿠프 세이드 아메드 씨. 노련한 손끝에서 탄생되는 장신구들.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묻어난다. أنا عندي موديل من قديم. أنا عامل موديل ده قديم 6000 سنة خرس كله هاند ميد. 자신이 만든 다양한 장신구를 보여주는 쿠프 세이드 아메드 씨. 조심스레 아버지의 작품을 꺼내 보여준다. دي مركب فرعوني مركب فرعونية ده رمسيس الاسطون ده تايجر مين 그의 아버진 최고의 장인이었다. 이곳에서 일했던 아버지로부터 그는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 بابا 55 سنة شغل 60 سنة شغل أنا سمول مع بابا مات أنا work here. أنا كملت مكان والدي. ابني في المدرسة دلوقتي في الأجازة بيجي 황금으로 무덤 안을 채웠던 고대 이집트인들. 그들은 영원 불멸이 한낱 꿈이 아니라 황금처럼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었다. 그것은 그들의 내세관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파라오의 영혼이 다시 찾아와 부활하기 위해선 미라의 온전한 보존도 필수였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드는 데 온 정성을 쏟았다. 위와 내장 등을 버리지 않고 따로 보관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였다. 그러나 죄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심장은 떼내지 않았다. 7겹의 린넨천으로 미라를 감싸면 완성되는데 꼬박 70일 정도가 소요된다. البراعة التي وصل إليها الطب المصري آنذاك إن هو يحافظ على الجسد فترة آلاف السنين للحفاظ عليه اعتقادا من المصري القديم أنه طالما أن المومياء في حالة جيدة فهناك مستقبل جيد لهذا المتوفي في العالم الآخر. ومن هنا أهمية الموميا وأهمية الحفاظ عليها أكثر من أهمية الحفاظ على الممتلكات الخاصة بالملك داخل المقبرة بتاعته أو داخل الهرم بتاعه. 1954년 대피라미드 모래 속에서 5척의 태양선을 발견했다. 길이 43m,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다. 태양선은 왕이 생전에 탔던 배이자
왕의 미라 운반선이다. 해체한 다음 매장한 것이다. 태양신이 매일 2차례 하늘을 가로질러 여행한다고 믿었던 고대 이집트인들. 죽은 자가 부활해 영생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나일강, 그 강을 건너는 배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다. 하늘을 나는 태양선. 고대 이집트인들의 상상은 무한하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사후를 중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كان النيل فيها هو العامل الأساسي مع الشمس. هم عندهم شيئان، الشمس تشرق كل يوم وتغرب كل يوم من مكان محدد وتغرب في مكان محدد. أثرت على فكرهم في الموت والحياة. النيل كذلك، يأتي النيل ويمدهم بالحياة طول العام، ويختفي النيل ويظهر إنها الحياة والموت. 일출과 일몰, 삶과 죽음. 이렇듯 고대 이집트인들의 내세관은 자연 환경에서 비롯된 세계관이었다. 자연을 거스르기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았다. 태양신인 아몬신을 받들기 위해 세워진 룩소르 신전. 카르낙 신전의 부속 건물로서 아멘호테프 2세와 람세스 2세에 의해 건설됐다. 람세스 2세는 기원전 1279년 24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원래 하이집트에는 지금의 시리아 지바에서 이동해온 셈족이, 상이집트에는 누비아에서 북상한 함족이 있었다. 모든 파라오들은 상하 이집트를 통일시켜 함께 통치하는 게 오랜 수건이자 과제였다. 92세까지 67년간 고대 이집트를 통치한 람세스 2세는 강대한 이집트 왕국을 건설했다. 상하 이집트를 다스렸고 많은 지역을 정벌하러 나섰다. 람세스 2세의 좌상 아래 그가 정복한 지역들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손을 뒤로 한 채 끈으로 묶여 있다. يعتبر ظل حكم الملك رمسيس الثاني من أفضل الفترات التاريخية في مصر، ولكي يستطيع أن يتحكم في شمال وجنوب البلاد، وأيضا كان يفرض سيطرته على بلاد النوبة، كان لابد عليه أن ينشئ معبدا هناك في هذا المكان. 나일강 상류, 이집트로 들어가는 관문에 자리 잡은 아부신벨 신전. 이집트 최대 번성기를 상징하는 건축물 가운데 하나다.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위대함과 이집트의 번영을 알리기 위해 천연 사암층을 뚫어 아부신벨을 지었다. 입구에서 나일강을 굽어보는 람세스 2세는 마치 신과 같은 모습이다. 아부신벨의 대신전은 람세스 2세 자신을 위해 만든 공간이다. 대신전에서 9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소신전은 왕비 네페르타리를 위해 지었다. 이곳은 1년 중 이틀만 햇빛이 들도록 만들어져 있다. 일설에 의하면 그날은 람세스 2세의 생일과 이집트 왕이 됐을 때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날에도 죽음의 신 프타는 햇빛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 이 현상으로 인해 아부신벨은 더욱 신비로운 신전이 됐다. 아부신벨 신전에 햇빛이 드는 날이면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 순간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단 20분 동안 햇빛이 들기에 신상 앞에 머무를 틈도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아스완댐 공사로 아부신벨은 수몰 위기에 내몰렸다. 인류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유네스코와 세계 50개국의 지원으로 아부신벨은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모두 1042개의 블록으로 잘라 정교하게 이어붙인 이 작업은 인류 역사의 또 하나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완벽하게 재조립된 아부신벨 신전. 세계 문화유산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아문신을 위해 만든 카르낙 신전은 당시 고대 이집트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람세스 2세의 활약상이 그려져 있다. 람세스 2세는 해외 원정을 통해 시리아, 리비아, 팔레스티나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히타이트와 벌인 카데시 전투. 16년간 계속된 공방전은 결국 세계 최초의 상호 평화협정으로 끝났지만 람세스 2세의 용맹성을 입증하는 전쟁으로 기록돼 있다. 카르낙 신전 대열주실은 지름 3m, 높이 15m의 기둥 134개가 늘어서서 장관을 이룬다. 람세스 2세가 건축한 많은 신전은 화려했던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파라오 람세스 2세. 그러나 그의 사후 고대 이집트는 상하 이집트로 다시 갈라지면서 혼란기에 접어든다. 당시 세계 정세는 메디아와 신바빌로니아 왕국이 탄생하면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급성장했다. 결국 이집트는 100년이 넘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다. 그 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정복당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대를 연 이집트. 차례로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기독교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 (639년)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대 이집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BC 332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까지 30왕조가 2820년 동안 고대 이집트를 통치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문명은 지금도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나일강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에도 변함이 없다. فحياة المصريين ارتبطت بالنيل ومن هنا قال هيرودوت العالم الإغريقي الشهير والمؤرخ الإغريقي الشهير مصر هي هبة النيل لأن النيل تحكم في حياتنا بشكل أساسي. النيل بالنسبة للمصريين هو الروح هو الحياة ومن هنا صور المصريون النيل على شكل إله. 나일강과 함께 해온 고대 이집트인들의 지혜가 만들어낸 문명.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로서 나일강을 따라 유유히 흐르며 전해지고 있다.